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약, 니들 지약사지? 네. 지약사 문학에서 이게 변별력이 발생할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것도 자체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학, 지약사에서. 자, 뭐를 해야 되냐면, 꽃. 이렇게 어떤 게 있어. 이게 풀인지 꽃인지 몰라. 그지? 뭐가 있어. 나가 있어. 근데 나가 있고 꽃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오렌지가 있어. 오렌지가 있고 여기에 라디오가 있어. 라디오가 버튼. 사람이 있으면 사람에서는 심장. 비교를 한 거야. 자, 김춘수의 꽃은 요 부분을 쓴 거야. 요 부분 이렇게. 나와 꽃의 관계에 대해서 쓴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장정일의 라디오는 이 꽃을 패러디한 거야. 라디오로. 이거는 본질적인 거고 이건 현대적인 거고. 근데 이 라디오와 사람을 관계를 한 거고, 이제 성석재의 오렌지맛 오렌지라는 게 있는데, 이 오렌지는 요 꽃에 대해서 쓸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이 나에 대해서 그러면 요 꽃에서 쓰였으면 나에 대해서도 쓰겠지. 그러니까 나와 꽃의 관계에 대해서 쓴 게 김춘수의 꽃이고, 이 꽃을 위해서 내가 서시를 썼어. 그래서 이게 꽃을 위한 서시야. 이것도 김춘수가 썼어. 꽃을 위한 서시. 이렇게 관련되는 시가 이렇게 4개나 돼. 그러면 김춘수의 꽃을 원판으로 해서 꽃을 위한 서시가 김춘수가 썼는데, 이 꽃을 바라보는 마음을 써준 거고, 나를 중심으로. 이 꽃의 의미, 본질을 중심으로 쓰는 것은 성석재의 오렌지야. 오렌지맛 오렌지. 그런 다음에 이 꽃을 패러디한 거는 장정일의 라디오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학사에서는 그러니까 이 1번과 4번의 관계를 많이 쓴 거야. 근데 이 4개를 다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낼 때 이거 꽃을 나오면 꽃을 위한 소식 꼭 나오고, 김춘수의 꽃이 나오면 장정일의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킬 수 있으면도 나오고, 또 이거 나오다 보면 성석재의 오렌지맛 오렌지도 또 나오거든. 그래서 4개를 다 연결해서 쓰고, 이 4개를 가지고 독후감 해서 발표를 딱 해갖고 그 고등학교 때 상탄에도 있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나, 꽃, 오렌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개체, 독립된 떨어져 있는 한 개를 존재론이라고 해. 독립해서 있을 존 있을 때, 존재는 독립돼서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인식론은 뭐냐면 인정하고, 그지? 식별하고 구별하고, 인식론은 그것에 대해서 구별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구별하고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존재론이라고도 쓰고 인식론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중시하면 관계론이라고 그래. 이해됐어요? 이게 되게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존재가 있어. 그럼 존재가 얘도 나도 있고 꽃도 있지. 본질, 본래 성질을 구현하고 나타날 현. 이 본래 성질을 알고 싶다고. 이 성질이 빛깔하고 향기야. 뭐라고? 빛깔과 향기에 맞는, 빛깔과 향기야. 그러면 이 본질을 규명한 거, 이 본질이 뭐다 라고 규정 짓는 건 뭐냐면 이름이야. 이름.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된 거는 눈짓이야.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나오지.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가 있어. 존재를 가지고 그 존재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그 구현, 나타나서 이름을 불러보고 싶다는 소원, 소망, 바램이야. 소원과 희망. 그래서
간절한 어조로 간절하게 말을 쓴 거고, 존재의 의미가 점층적으로 점점 왜 확대됐냐면, 이게 제일 처음에는 그냥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이름을 불러서 의미가 되고, 이것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너와 나가 합쳐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니까 점층이 됐지. 점층 됐어요? 자, 확대한 사물에 대해서 우리, 꽃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인식하고 서로, 그치? 존재한 것을, 존재를 바탕으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몸짓이니까 이게 무의미야. 의미가 있으려면 이름이 붙어야 돼, 이름. 뭐, 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냥 사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영철아, 개미야, 이거 독특성, 개성이 부여되잖아, 그지? 개별성. 그러니까 빛깔과 향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그러니까 빛깔과 향기에 맞는이야, 맞는. 적합한.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것에 맞는, 이거에 적합한 이름을 있다고. 적합하지 않은 이름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 적합한 이름을 할 때 이렇게 피어있는 걸 우리는 꽃 이렇게 하고 불렀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눈짓이고 이게 의미 있는 존재지. 근데 이 꽃 하면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눈짓, 그럼 관계론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라디오는 근데 이렇게 라디오에 버튼이 있으면 콱 누르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심장에 하트가 있으면 콱 누르잖아. 이렇게 단추처럼 한 거거든. 이게 사람이야, 라디오가. 근데 현대인은 툭 끄면 전파 안 나르는 것처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 라디오 단추를 활용해서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관념을 나타내 준 거야, 생각. 이게 패러디인데 무슨 패러디냐? 형식 패러디야, 형식을. 꽃의 형식을 차용해서 끌어왔다고. 차용. 끌어다. 차용증처럼. 자, 그러니까 소리 없는 라디오가 전파가 되어서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러한 소란을 다시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켠다는 이런 단순한 인스턴트처럼 하면서 일회성으로 되니까 비판하는 거지.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걸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하고 가볍게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일회적으로 된 사랑을 비판하는데 왜 하필이면 꽃을 갖고 왔냐? 요거는 간절하잖아, 간절. 김춘수의 꽃은. 이 1번은 간절하지, 그치? 간절하면서 본질을 찾지, 본질. 그치? 그런데 얘는 뭐라고? 전파 사방으로 아무나 쏘지, 아무한테나 보게. 그래서 전파야. 간절하진 않고 그냥 쏴버렸는데 그걸 거기다가 쉽게 끄고 키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라디오가 내가 킬 때는 의미를 부여한 것 같지만 키는 게 뭐라고? 라디오를 켜는 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켜는 행위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꺼버리면 의미 금방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본질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간단한 인스턴트 관계를 중시하지. 그러니까 이 꽃을 활용한 게 의미가 있었지. 이해됐어요? 우리는 인스턴트 관계를 된 게 아니라 진실한 의미, 눈짓이 되고 싶잖아.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통할 수 있는. 그치? 그러니까 꽃은 애절하게 얘기했는데 얘는 그냥 그거를 확 비틀어 버릴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라디오는 실용성이요. 편이요. 단추는 뭐야? 사랑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으로 콕 눌렀다고. 근데 결국 편의적 태도로 전파가 되지도 못하고. 그치? 이게 뭐라고? 의미 짓는 행위야, 전파가. 나는 이런 의미를 짓겠다라는 의미가 끊어버리지는. 단절됐다고. 그러니까 라디오 속성이 지속성 없는 인간관계를 풍자한 거라고. 이기적으로 켰다 하는 걸 표출한 거고. 이해됐어요? 자, 보면 꽃은 뭐라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가르치는데 궁극. 이거는 뭐야? 단순한 인간 사물을 포함한, 이거는 인간인데 궁극적으로 꽃을 했지만 다 포함했어. 이거는 다 포함해서 두 개를 하면서 요것도 꽃하고 꽃, 물건하고 인간을 다 했지만 이거는 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얘기한 거야. 왜? 이름이라는 건 고유하게 인간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 개의 mov집, 의미 없는 거. 이거는 뭐라고? 전원 안 켠 거. 이름은 부르는 거, 단추를 누르고 키는 거. 이거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지. 이거는 뭐라? 눌러진 상태에서 뭐라고? 이거는 무의미했던 꽃과 하나의 눈짓이 의미가 있어지는데 이거는 전파가 사랑으로 바뀐다고. 이거는 그러면 전파는 뭐라고? 라디오가 누르기 전에 무의미하게 흩어다니지. 그러니까 전파를 무의미라고 봐도 돼. 무의미가 뭐가 되어서 누름으로 해서 뭐가 돼야 돼? 사랑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전파가 무의미하고 대칭될 수 있다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 다 틀리겠지. 왜? 변환이니까. 이해됐어요? 대신해서 자, 나하고 그는 처음엔 무의미한 관계였지만 상호작용, 이름 부르기가 상호작용이야. 그러면서 인식해 서로를. 꽃이 돼.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돼.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야.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를 얻고 싶은 거야. 본질적, 잊혀지지 않는. 근데 이 라디오는 뭐라고? 전파하고 황량한 가슴이 무의미한 존재야. 그런데 단추를 눌러서 사랑을 연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인스턴트로 끄게 되니까 인스턴트로 변질되니까 본질이 아니라고.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고. 잊혀진다고. 잊혀지는 사랑, 쉽게 잊혀지는 사랑을 뭐라고? 비판한 거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화자는 이거는 의미 있는, 잊혀지지 않는 본질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고, 이거는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거, 진정한 교감을 나누고 싶다는 거야. 이례적인 거. 인스턴트 말고. 진정한 교감을 통해서 본질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꽃을 패러디한 거야. 나는 꽃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데 형식은 꽃 같은 존재인데 알맹이 내용은 이렇게 인스턴트네. 그러니까 형식을 차용해서 패러디하는 거야. 꽃을 차용한 이유 알겠지? 진지하게 인간적 존재의 의미를 추대하고 싶어. 인간적 관계를 소망하는데 너무 가볍은 세상 태도를 풍자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응? 그래서 두 개 관계 한번 쭉 읽어보면 돼. 하나씩 잘 설명된 거 읽어보면 되는데 이거만 해서는 안 되고,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보시면 이거 꽃을 위한 서수야. 김춘수가 쌤이 뭐라 그랬어? 이게 꽃이 있다고 그랬지. 꽃. 근데 내가 저기에 있는 저쪽 꼼지락거리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나는 위험해. 나는 와일드해. 왜? 내가 걔랑 이렇게 손이 닿으면 좋은 관계가 되면 좋겠는데 너는 튀겨쳐나가. 그럼 나를 모르는 미지의 어둠이 되지 너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존재가 내가 있는데 내가 손을 뻗으면 네가 여기 있지. 이 끝에서 너 이름을 부르면 피고 존재요. 네 이름을 안 부르고 쟤랑 그냥 무시하고 쟤랑 안 사귈래 하고 그러면 1년이 지나도 그냥 걔는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게 무명은 잘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두움의 추억에 옛날을 생각하면서 접시에 불을 밝히고 생각하면서 한밤날 나는 반성하면서 울은 거야. 왜 울었냐면 그 울음이 돌개발이 돼서 존재라는 거대한 탑이 있으면 그 돌탑이 소며들어서 금이 쩍쩍 간 것처럼 울음을 우는 거야. 왜 울음을 울었냐면 얘가 어쩌면 나의 신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랑 필연적인 관계일 수도 있는데 얼굴을 다 가렸어. 다 사라졌어, 존재가.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뭘 생각한 거야?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본질적인 존재, 본질적인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의 본질과 의미를 받고 진실한 존재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무시해가지고 내가 손을 안 대가지고 전부 다, 아니면 내가 손을 잘못대서 나랑 의미가 없이 다 흩어진 존재들한테 미안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어떤 하나의 꽃인 거야. 나랑 관계 맺지 못한. 그런 꽃을 위해서 첫 번째 시, 서시가 7마리시거든? 써준 거야. 꽃을 위한 서시라고. 그러니까 꽃은 관계를 맺는 걸 썼는데 이 꽃을 위한 서시는 꽃을 위해서 또 이게 몸짓에 지나다가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그 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네 본질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냐 하는 꽃에 대해서 쓴 거야.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꽃을 위한 서시야. 윤동주의 서시도 이게 첫 번째 시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해가지고 유고시집으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모은 시집의 첫 번째 시가 서시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렇게. 근데 이거는 꽃을 위해서 쓴 거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꽃을 위한 서시. 그 다음에 김춘수에 대한 꽃. 그 다음에 뭐라고? 성석재의 오렌지맛 오렌지. 그 다음에 장정일의 라디오야. 그러면 오렌지맛 오렌지는 이거야. 자, 그러니까 아까 미지의 존재가 손댄다고 시방 나는 위험한 존재라고 그랬지. 그 사람이 아무도 손댈 순 없다. 왜? 네가 오렌지를 손대면 나는 존재가 흔들려. 그럼 오렌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대로 오렌지요. 그냥 오렌지요.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럼 이거 뒤집힌 거지? 그치? 내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어.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도랑 껍질을 벗기고 그냥 먹으면 되지. 그냥 그럼 오렌지인데 마음만 낸다면 오렌지 속살을 까가지고 오렌지 마땅히 그런 오렌지 먹으면 되지. 그런데 왜 아무도 손댈 수 없냐고 하면 오렌지 본질을 보면 오렌지는 까져야. 까서 먹어버리면 오렌지가 안 되게 된다고. 나랑 관계를 맺으면서 오렌지란 본질은 깨지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오렌지는 노란 거지. 근데 그거 껍질 까. 속살 먹어버려. 그럼 오렌지야 그게? 아니지. 그 본질이 깨지는 과정이지. 누가 깼어? 내가. 위험한 상태로. 그럼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하고 꽃을 위한 서시에서 얘기했지. 그러면 이 오렌지를 건드려 버리면 이 오렌지도 진정한 본질의 오렌지에서는 깨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그 오렌지가 나를 바라볼 수도 있지. 그럼 내가 위험하고 오렌지도 위험하지.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고 배암이 또아리를 배암이 뚱뚱 하는 것처럼 시간이 계속 지냈어.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도란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그지? 그러나 뭐는 해야 돼. 오렌지하고 나는 관계를 맺어야지. 근데 이런 건 똑같아. 다시. 내가 꽃을 위한 서시에서 나는 위험한 짐승이다 그랬지. 그러면서 너한테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는 그냥 무명의 존재로 사라질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네 존재, 너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신경 쓴 게 꽃을 위한 서시잖아. 꽃은 너랑 나랑 이름 부르면서 관계를 즐겁게 맺었잖아. 근데 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여기서 보면 쟤는 누구야? 그런데 너도 내가 막 이렇게 괴롭히면 왜 그래 막 그러는 거고 너도 나를 바라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의무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 변형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잖아. 변화의 상태. 이해됐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진이 있지. 어진. 네.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너랑 컨택을 하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네. 근데 그걸 사람으로 안 쓰고 오렌지로 쓴 것뿐이지. 네. 근데 좀만 천천히 얘기해. 자, 이게 오렌지 사물을 소재로 하고 존재로 관점 똑같지. 네. 존재로 관점적 형이상,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데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얘기지. 네. 그래서 미지의 본질이야, 본질. 아까 김준색 꽃은 뭐래서 본질을 대하는 마음, 꽃을 위한 서시. 본질과 나의 관계 맺은 꽃. 네. 그 본질적 존재, 미지의 본질적 존재인 꽃, 오렌지를 써준 게 오렌지맛 오렌지. 자, 요거를 시험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필요해 보여서 다 해야 돼, 수능에서는. 이게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라면 이 4개를 연결해서 내는데 그 4개를 연결해서 고차원적으로 아직 시험은 안 나왔어. 근데 나오기 시작해 이제 막 마구마구. 이해됐어요? 네. 자, 한 번만 정리하면. 자, 내가 있고요. 꽃이 있는데 이 꽃의 본질을 바라보는 마음은 꽃을 위한 서시로 썼습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너도 나의 부름을 이루어지고 이 상호관계에 대한 것은 김춘수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 꽃 말고 오렌지라고 쓰면서 이 본질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본 거는 오렌지만 오렌지입니다. 이 꽃은 본질적인 건데 얘도 본질인데 현대인의 비본질적인 사랑을 놓던 게 장정일의 라디오입니다. 버튼 누르라는. 그래서 이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의 성석재 오렌지맛 오렌지 장정일의 라디오 사랑을 끄고 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네 개가 연관된 같은 존재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의 측면에서는 뭐라고요? 오렌지 반 오렌지. 나의 측면에서는 꽃을 위한 서시. 이 두 개 관계는 꽃. 요 꽃을 패러디한 것은 장정일의 라디오. 이제 이렇게 네 개를 설명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서나 이런 데서. 그래서 아마 동영상으로 이거 올리면 이게 처음일 거예요. 이거 작년에 이걸로 그 뭐더라? 학교 보고서 써가지고 상 탔어요. 금상. 이해됐죠? 네. 자, 다음에. 그러니까 꽃과 라디오는 반드시 나와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서경벌곡하고 뭐가 나왔죠? 서경에 대한, 서울에 대한 별곡하고 정석가가 비슷하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걸 외워서 여기다 맞추는 게 더 맞아요.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서경이 아질가는 빼는 거네요. 서울이지만은 됐죠? 새로 닦은 곳 중수한 곳이 소성경을 사랑합니다. 자, 뭐라고요? 닦건대 닦은 것 새로 닦은 것 소성경을 괴다 사랑합니다.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이별한다면 이게 질배쌈을 바리시고 차라리 길쌈하던 배를 버리시고 이별하기보다는 길쌈하는 배를 베르시고 길쌈하는 거 계속 이어서 안 하고 사랑만 해주면 울며 따르겠습니다. 괴실이 하면 사랑한다면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줄거리를 알면 나중에 잘 맞아줘요. 자, 이것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임과 헤어져. 그럼 뭐라고? 기니 딴 구슬이 바위에 아들가 빼야죠. 구슬이 반복했죠.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죠? 증운해를 천년을 외롭게 홀로 여신들 살았들 신이야 그치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됐죠? 대동강 넓은 줄을 몰라서 대동강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반복했네 계속 그제? 아즈가 쓰면서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놓았느냐 사공아 내 각시가 거기 넘어가서 내일 배 그지? 배에 실었느냐 내일 배에 얹었냐 실었느냐 대동강 건너편 여자를 배를 타면 만났을 것이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고려가요. 1년, 2년, 3년이 나는 게 분년체. 그죠? 이두영성 하면서 뭐라고? 매연 끝에 우려문구야. 어떤 거는 이렇게 쓰고 요 사이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이게 나오기만 하면 다 후렴구네. 그지? 분년체는 1년, 2년, 3년이야. 이렇게 1년, 2년, 3년 연이 분자 나눌 뿐 분년체. 자, 그 다음에 고려가요. 정석가. 이게 내용의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준 거예요. 이거. 많이는 안 하지만 특히 이제 정석가 보면 이게 미상이네요. 모르는. 그지? 6년이니까 분년체. 그죠? 봐봐. 1년은 3구, 6년은 6구. 다르네, 구도. 형식, 서본결, 이렇게 향락은 즐겁게. 향락철, 로라서 완곡하는 돌려서. 완만하게 곡선으로,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완만하게 곡선으로, 간접적으로. 이거 봐. 띵동, 띵정, 띵정. 이거는 뭐냐면, 쇠나 돌을 때려주는 거야. 편경 같은 걸로. 지금 계십니다. 지금 계시옵니다. 태평성대. 이 좋은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여기 봐. 모래에다가 구운 모래 벼랑에 구운 밤을 심으면 죽지.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 밤이 싹이 나야 돼. 그러면 임하고 헤어진다고.
그러니까 헤어지기 싫다는 거지. 불가능한 상황. 이해됐어요? 옥으로 연꽃을 만드는데 옥을 잘라가지고 그의 바위에 접을 붙이는데 이 연꽃이 꽃이 펴야 돼. 그래야 임하고 헤어지고 싶다고. 그 임이 누구요? 임금님. 구운 밤이 싹이 나야 임금님하고 헤어질래요. 충성. 이렇게. 연꽃으로 옥으로 새겼는데 그 옥이 피어나야 임금님하고 헤어질래요. 충성. 자, 무쇠로 물에서 철릭이라는 갑옷이거든. 갑옷. 철사로 주름을 박지. 무쇠로 쇠로 철릭을 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시켜 가지고 갑옷을 만들어. 그 옷이 다 헐어야 돼. 헐어서 달아갖고 없어져야 돼. 그래야 임금님하고 헤어진대. 충성. 아부 짱이지. 무쇠로 황소를 만드는데 그 황소를 쇠나무 산에다 풀어놨는데 쇠털을 먹여. 그걸 다 먹어야 된대. 무쇠로 황소 만들면 쇠나무 산이 있어? 쇠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충성. 이렇게.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구슬은 깨져도. 천년 동안 외로이 떨어져 있어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하지? 요걸 빼갖고 요거랑 어디 있다고? 정석가에도 있고 서경병을공도 있다고. 이게 가짜 진술이 사이비 진술, 시적 진술이라고 그래. 뭐라고?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헤어지겠습니다. 이게 역설이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시리도 보셔야 되고, 이게 위증질가, 이거 찡찡찡찡 음악이야. 대평성대 이렇게. 이것도 영구야. 따단. 가시리 있고 따단. 가시리 버리고 가시리 있고 따단. 나는 이게 아니라 따단. 이해됐어요? 그런 후렴구 사용하는 거고. 이것도 읽어봐야 되고. 근데 이렇게 배우다가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면 작품명을 말하면 또 그거를 추가로 배워야지. 이해됐어요? 특히 동동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렇게. 요거 나온 게 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뭔지, 요거만 표로 딱 외우면 순식간에 끝나는데. 이해되세요? 네? 그럼 동동 이거 교술은 보통은 그냥 교훈적인 내용 아니면 수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농가 원령과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 교훈적인 내용, 객관적 진술로 뭔가를 얘기를 해주면서 교훈적인 내용, 교술. 자, 송축은 찬송가 축하 이런 뜻이고, 축도 축하. 팔관에가 축하한다, 도를 축하한다고. 팔관의 연동에 불교의 예식이지.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들을까요? 정석가, 서경절곡에 정석가 6년. 정서, 이별의 정서인데 이별 안 하겠다고. 그지? 그래서 나중에 구전대 입으로 정해졌으니까 구전문학, 구비문학, 적층문학이니까 고려가요. 그거를 갖다가 조선시대에서 사리부재라고 음탕한 거는 다 안 산다고. 남녀 상열지사는 안 실른다고. 이렇게 선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구전됐을 거 아니야. 구전되면서 첨삭됐을 가능성. 그래서 중복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됐어요? 자, 그러니까 키워드로 어려운 게 지금 쭉 보니까 고향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갔냐 안 갔냐 해서 다른 고향 시하고 합쳤을 때 고란도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구보시 1위는 여로형 루비드니까 이렇게 이 구보시의 이름 말고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다른 글하고 같이 섞어서 넣으면 이 일정은 정확해. 외워야 돼. 이렇게 여기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망매가 하는 표현법이나 창가의 흐름, 창가, 신라시대 향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나올 것 같고, 현대시에서는 이렇게 김춘수의 꽃하고 이렇게 라디오하고 비교되는 거 고난도로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안 치르는데 변별력을 위해서 오렌지반 오렌지나 아니면 꽃을 위한 서시를 넣어버리면 초특급 어려운 문제로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애들을. 그 다음에 여기 정석가하고
여기에 서경벌복은 요게 중복됐다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서 이건 나중에는 애들이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현대어를 기억을 완전히 하든지.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를 역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문학하고 둘 다 배우면 역까지가 중간고사인데 문학은 2학기 때 배우면 이거 2배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 다음 단원도 기말고사, 보통 기말고사는 본까지 중간 보고 기말고에서 책을 한 권을 나가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고사 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